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선보일 코너인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보면서 투자해 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시는 즉시로 바로 또 곧바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전부 다 흔들리는 걸까요? 네, 우선은 흔히들 기업들의 어떤 리스크가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 이제 공업용 기름으로 튀겼다.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은 좀 다른 부분이 글로벌 넘버 원의 그런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의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즉 보면 보통은 배기가스에 대한 그 이제 방출량을 측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검측할 때는 세워서 바퀴만 공회전을 시키면서 배출량을 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어떤 꼼수를 부린 거죠. 정지를 해서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빈 바퀴를 이제 계속 돌리게 되는데 그때는 배기량이 적게 나오다가 막상 주행을 하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배기량은 많이 나오고 대신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소비단체나 이쪽 배기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갖다가 이번에 폭스바겐 회장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 특히나 디젤에 대한 의구심, 또한 휘발유에 대한 의구심이 전체적으로 뭐 오늘 봤었을 때도 지금 독일 지수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봤었을 때는 BMW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유럽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5%의 급락을 보였었고요. 다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도 주가가 마이너스 4%가 빠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으로도 향후에는 디젤 쪽이라든지 휘발유 쪽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번 주에는 봤었을 때는 현대차의 주가가 반짝했었죠. 폭스바겐의 MS를 다른 여타의 완성차 업체들이 좋을 거다라는 호재로 인해서 일반 자동차 그룹들도 반짝을 했었고 또한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반짝을 했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 같은 주가들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이번 사태는 굉장히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앞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로 건물을 질 때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안 만들면 이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미국이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발전 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붙잡고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폭스바겐의 어떤 재물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 심각한 우려의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앞서 제넷 옐런 의장의 연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또 G2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G2의 정상회담 이 부분 거의 FRB 정상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들의 시진핑과 오바마 입과 귀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쪽은 유럽 쪽이 거의 선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뭘로 먹고 살지 고민이고요. 시진핑도 지금 GDP 성장률이 7%대를 계속 하회를 하기 때문에 두 정상회담 만나서 저희들도 뭐 일반 담배를 피시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먹고 살지라는 얘기 입으로처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먹고 살지라는 부분을 사실은 하는 부분이 G2 정상회담인데요. 그쪽 부분은 전기차를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비아적 같은 기업들을 글로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글로벌 이제 유럽 자동차 부분을 한번 거의 리콜 사태를 대규모로 지금 맞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그 두 명의 합의 내용이 전기차에 대한 확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슈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들은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라면 첫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주들, 특히 중국 후광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관련주들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고속철 관련주, 특히 중국은 지금 중국 남차와 북차가 합병을 해서 중국 중차라는 세계 최대의 고속철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에다가 납품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한 번쯤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독일 지수가 지금 안 좋은데요. 폭스바겐의 하락세, 또 BMW라든지 벤츠 같은 그런 글로벌 그룹들의 하향세가 얼마나 유지될지. 또한 세 번째는 다음 주에는 중국의 PMI 지수와 그 다음에 비즈조 PMI 지수 발표를 합니다. 예상보다 하이할 경우는 상당히 국내 지수 및 해외 여타 지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중국이 또 다행히 다음 주에는 휴장이 많습니다. 9월 28일 날은 홍콩이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무려 7일 동안 휴장인데요. 이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중국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2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전기차, 고속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첫 시간인데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도가 빠르실 겁니다.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애플이라는 주식이고요. 애플이다라고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애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그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뭐 후광통도 열렸다시피 미국 주식도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내가 애플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식에 대한 기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1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간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70조 원이니까 그거에 뭐 4배, 5배 되는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근데 애플이 재밌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위권 밖의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몇 년 이내에 애플 애플에 대한 휴대폰의 출시 또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 넘버 원인 그런 기업이 되어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퍼가 한 13배 정도 내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느 정도의 퍼는 적정 수준에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애플 같은 해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좀 놀라시는 부분이 배당을 좀 많이 줍니다. 특히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1.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 수익률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블룸버그 목표가를 보더라도 지금 115달러인데 130달러에서 한 150달러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불과 2005년도만 해도 지금 100달러 하던 것이 뭐 몇 달러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애플에 대한 신제품이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애플 확인해봤습니다. 주가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는 115달러인데요. 차트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눌림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115달러에서 한 매수가는 한 110달러 정도 선에서 한 번쯤은 분할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목표가인 것처럼 한 130달러에서 한 150달러까지 한 번쯤은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달러 이상 한번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